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Part 7을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오늘 시험 떨지 않고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파트 7 총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출제 지문의 종류별로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그 단일 지문, 지문 개수 1개짜리 있죠? 그 단일 지문은 항상 10지문이 출제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가 어떤 식의 지문들로 구성이 돼서 나왔는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역시 이메일 편지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늘 나오는 지문들이 쭉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메시지 대화문은 원래 항상 2세트가 출제가 되죠. 자, 근데 단일 지문의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읽히기가 쉬웠고 재표현이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재표현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서 단일 지문의 난이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계 지문 보실 건데 연계 지문이 특히 이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에서 이중 지문 같은 경우가 둘 다 기사 연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사가 들어가면서 연계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읽기가 약간 뻑뻑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이중 지문에서 약간 더 읽히기가 어려웠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지문의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약간 있었냐면은 이제 양식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양식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나왔고 뭐 검색 결과 이렇게 좀 스토리가 없는 지문들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돼서 삼중 지문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중상이니까 아무래도 중정도의 지문이 출제가 됐고 문제 또한 한 중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일단 이렇게 중정도에 가까운 난이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유형별 출제 개수 보시면은 총 7개 문제 유형이 항상 파트 7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요 정도 개수들이 출제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목적 6개, 육하원칙 18개, 나투루, 그 다음에 추론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투루보다는 추론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은 뚜렷해요. 그래서 추론 문제 나왔었고 특히나 어떤 추론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냐면 연계 지문에서 연계형 문제 있죠? 두 지문의 정보가 합쳐져서 정답이 나오는 그 연계형 문제 추론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됐고 그거 잘 맞추시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어 2개 나왔고 의도 파악과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원래 거의 2개씩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돼서 여러분 파트 7 문항 개수 몇 개인지 아시죠? 이제는 알고 계셔야지. 몇 개 나옵니까? 54문제인데 요 정도 구성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동의어. 동의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겠죠. 동의어는 묻고 있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가 정답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해석에 기반해야 되지 보자마자 땡기는 보기는 오답일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it can be used for over a month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달 그렇죠? 넘게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되고요. 이 for라는 전치사 자체가 이미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over가 여기선 동안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over도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for 자체가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동안일 리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넘게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more than이라고 동의어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편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실내 야구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실내 야구장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그 베이스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all year round라고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allow가 무슨 뜻이겠냐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 인도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계속해서 야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ke possible 이 정도의 의미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allow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뜻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허락하다라는 뜻이 사실 생각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요런 문맥 어때요? 요런 문맥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컴퓨터 쓰는 것을 allow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의 allow는 무슨 뜻이시겠어요? 여기서의 allow가 give permission 정도의 의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 구분이 명확히 가능하시죠? 가능하셔야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의 재표현도 좀 보도록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후기를 써준 거야. 어떤 업체에 대해서 후기를 써주시면서 내 집이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집이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새 것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내 집이 새 것처럼 바뀌었다라고 하면 요 후기를 쓴 사람이 어떤 업체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수공사를 해주는 컨트랙터, 도급업자죠.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진행해주는 업체에 일을 맡겼었다라는 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 내가 후기를 쓰면 그 후기에 내 정보, 내 개인 연락 정보라든지 연락처 정보가 공개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Your contact information will not be posted within the testimonial.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네요. 혹시 모르시면은 이 단어 꼭 외우셔야 되는데 testimonial이란 단어가 이제 추천의 글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표현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후기 같은 거 많이 쓰죠. 제품을 쓸 때도 후기를 쓰시고 학원 다니시고 또 고맙게 또 후기 많이 써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를 영어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리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뷰도 당연히 후기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테스티모니얼도 후기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얘 자체는 사실 추천의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후기겠다라는 예상도 사실 같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 테스티모니얼의 컨택 인포메이션까지는 포스트하지 않겠다, 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요? Your contact information이 will be kept secret. 그러니까 private하게,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leave for outstanding performa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단어가 이제 leave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leave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냐면 휴가라는 의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휴가라는 뜻이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outstanding 아시죠, 여러분? outstanding 봤을 때 미지불해라고 여기서 생각나면 안 되죠? 미지불해라는 의미이려면 outstanding balance 그 정도 문맥에서 미지불해 미결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이런 문맥이면 뛰어난이라고 당연히 해석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뛰어난 업무 때문에 받게 되는 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뛰어난 업무, 즉 일 잘해서 받게 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표 뭐가 가능하죠? 그럼 이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냐면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닌 것 같죠? 성과가 좋아야지 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performance based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erformance based benefit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에 기반해서 주어지게 되는 혜택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outstanding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요거에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 기억해 주실 거 exceptional, superior, superb 요 정도도 뛰어난이라는 의미로 워낙에 잘 나오고 서로 또 동의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시는 단어 있으시면 꼭 적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isposables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명사로 쓰인 건데 얘가 이제 일회용품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dispose란 단어 아시죠? dispose of가 붙어서 다니는데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런 뜻인데 어불이 들어가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럼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뭐가 되죠?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can be thrown away after use 뭐 이렇게 재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해커스 어학원 선생님들 다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이메일 주소가 다 이런 거야. 이름에서는 앞자만 따고 성은 완전하게 써주게 다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의 이메일 주소 봤더니 그러면 해커스 어학원 선생님들 강사들은 이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네이밍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동일한 네이밍하게 되는 컨벤션을 가지고 있다. 컨벤션은 보통 뭐 전통적인 뭐 관습적인 방식, 방법 이런 뜻이니까 패턴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네이밍하는 거에 있어서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동일한 패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뭐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이메일 주소의 same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주소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재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내려가서 보시면 조금 긴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품이
그리고 우리 제품의 가격이 강남 지역과 잘 맞는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젊은 사람들이 주되게 우리의 인구층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고객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강남이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강남의 젊은 고객층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게 어떤 업체예요?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족시킨다. 강남의 젊은 고객층의 필요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문 봤더니 이제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D라는 지역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여름 수영 클래스를 열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사. 그래서 여름에 아무래도 하이 시즌이다. 하이 시즌이라는 게 뭐냐면 성수기예요. 아셔야 되는 표현이죠. 성수기는 뭐라고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피크 시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수기다. 그래서 여름에 클래스를 많이 열겠다. 이런 소식을 알리는 기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을 봤더니 그 해당 센터 여름 수영 클래스를 가르칠 강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클래스를 많이 여니까. 그래서 그 클래스를 지도해 줄 강사를 구인하게 되는 웹페이지가 나온다. 근데 거기 내용을 읽어봤더니 BG Summer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공통적이게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센터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여름에 바쁘다라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보하고 같은 게 뭔지라고 물어보면 이게 당연히 딱 생긴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연계형 문제 티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형 문제가 질문에서 항상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티가 나잖아요. 두 지문에서 요 센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빠르게 보기 먼저 보시고 지문 비교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두 지문에 언급된 게 뭔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온 김에 하이 시즌, 피크 시즌, 성수기라고 했죠. 그러면 비수기는 off season 또는 slow seas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off season, slow season이라고 하면 비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표는 어떨까요? 비록 대구 지역이 달리기의 명소로 여겨지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가 달리기의 명소다라고 알고 있고 여겨지지만 대구에는 그 달리기뿐만 아니라 여러 수영시설도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 실제 이용층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달리기의 명소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수영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논리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냐면 대구 시민들은 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뭐 하는 거죠? 논리적,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괜찮으세요? 그쵸? 요 제표현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요것을 제표현으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첫 번째 지문에서 강남 소식지라고 해서 그 소식지 이름이 나왔고 봤더니 강남밀이라는 이 제분소가 그랜트가 무슨 뜻인 거 아세요, 여러분? 보조금, 너무 중요한 단어죠. 보조금을 따서 레노베이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사. 워낙 오래된 요 제분소라서 이것을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었어요. 그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게 돼서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될 거고 보수공사가 끝나면 뭐 이게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봤더니 보수 후에 그 해당 밀을 임대하는 데 관심 있어 하는 업체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요 이메일, 이 업체에서 이메일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 이메일을 쓴 사람이 어떻게 요 밀과 관련된 소식을 알았을까? 어디서 이 밀과 관련된 소식을 알았을까라고 보면 뭐를 받겠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뭐를 받겠어요? 요 강남 소식지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 소식지에서 요 정보를 알게 됐다라고 뭐 하실 수 있다? 유추하실 수 있고 요것도 그럼 무슨 문제겠어요? 연계형 문제죠. 요 업체 측에서 어떻게 요 소식 알게 됐냐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facility의 전기 시스템이 뭐가 됐대요? 굉장히 노후되고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럼 그랜트 받아다가 분명히 이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전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그 보조금 자체가 전기 시설을 수리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합리적으로 뭐 하실 수 있다? 추론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쇼룸 보여주는 진열하게 되는 그런 공간 자체는 벤트 내에 그대로 위치할 거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벤트 내에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네요. 요건 괜찮았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요 구직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직자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표라고 할까요? 표 씨가 첫 번째 지문에다가 나는 어떠한 특징의 직업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이런 부서에서 일하고 싶고 나는 내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데서 일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에서 그 업체 측이 실제 그 지원자에 맞는 표 씨한테 맞는 그 직업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A 회사, B 회사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결국 이메일을 쓰면서 저는 A 회사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A 회사가 원하는 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조건을 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가변적이라는 얘기는 꼭 요 시간만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될 수도 있고 너네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저녁, 주말, 휴일에도 일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반드시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바뀌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잖아요. 왜? 원하는 조건 다 맞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계형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이런 거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 있냐면 고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근무해야 되는 포지션. 괜찮죠? 이렇게 재편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거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working from home이라고 이제 보시면 안 돼요. working from home을 가끔가다 어떻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집에서 출근하면 working from home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재택근무 얘기하는 거죠. 재택근무. 그럼 재택근무라는 게 뭐예요? 집에서 근무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재택근무라고 절대 재표현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택근무의 재표현 teleworking, telecommuting이라고도 재표현할 수 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2번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다. 유니폼을 시킨 고객 K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고객님, 오늘 저희 업체에 오셔가지고 어떤 특정 유니폼을 사기를 원하셨는데 그 지점에 있는 그 유니폼이 없어서 저희가 따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메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5월 15일 오늘 구입하신 유니폼 보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policy상 받고 나서 2달 안에는 return 가능하세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지문이 고 K씨가 다니는 회사에서의 회람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지가 뜬 거예요. 우리 회사가 7월부터는 유니폼을 다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뀌게 되는 유니폼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될 거예요? 회사가 될 거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지금 5월 달에 얘가 지금 구입을 했는데 7월부터 유니폼 바꾼다고 하니까 얘가 이걸 보고 나서 이 공지를 보고 나서 뭐 하겠다라고 유추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K씨는 받게 되는 유니폼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게다가 어떤 추론을 잘 맞히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연계형 문제의 성격을 가지는 추론을 잘 맞히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K씨가 받은 유니폼에 대해서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니까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질문에서 렌터카를 빌리시는 고객들께 톨비, 그 톨비라고 하면은 왜 고속도로 같은 거 이용하는 그 비 있잖아요. 그 요금, 그 톨비 관련 규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차량을 일주일 이상 빌리시는 고객들한테는 맨 왼쪽 차로에 있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거다. 대신 그거는 이제 공짜는 아니고 나중에 그 지금 결제하신 신용카드로 청구가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에서 그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고객이 쓴 이메일이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실수로 100번 고속도로에 있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왜